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공통적 전개 방식을 알아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것을 생각해보면은 이제 글이란 거는 글쓴이의 어떤 생각이 드러나는 글이 있고 설명에 주력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전개 방식들을 이제 특징적인 것들을 알아보았고 공통적인 전개 방식, 그러니까 둘 다 적용되는 것으로서 어떤 두 대상에 대한 전개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꼭 어떤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에요. 뭐 귤, 사과 꼭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이제 가령 귤 하나에 대한 거라도 이제 뭐 껍질 뭐 그 속에 씨다 하면은 뭐 이렇게 두 가지가 어떤 뭐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두 가지 대상이 나오는 건 아니고 이 한 대상에서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를 한다는 거는 견주어서 설명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자체를 잘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견주어 설명한다. 견주어 설명하는 거는 비슷한 점을 찾는 걸 수도 있죠. 뭐 껍질도 딱딱하고 뭐 씨도 딱딱하다 이렇게 비슷한 점을 설명할 수도 있는데 이제 차이점을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뭐 껍질은 뭐 겉에 있고 씨는 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유사점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엄밀하게 봤을 때 비교고 차이점은 이제 대조가 되겠죠. 근데 이제 수능 문제에서는 그냥 둘 다 비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비교, 대조를 해도 어차피 그냥 둘 다 비교라고 말을 한다. 이런 점을 뭐 미리 알아봤고요. 그러니까 견주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여기서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나열한 것인지 뭐 귤에는 뭐 껍질도 있고 씨도 있고 뭐 이렇게 나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어떻게 견주어서 유사점, 뭐 차이점 이런 식으로 견주어서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나열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열만 했는데 비교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그런 점들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뭐 의견들을 여러 가지 이제 두 의견을 비교할 수 있는데 가령 그런 경우에는 글쓴이가 어떤 의견을 좀 더 뭐 신경 쓰는지 그런 점에 더 한 번 더 주의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예제를 풀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뭐 언어로 뭘 표현하는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죠. 여기서 크게 두 관점으로 본다고 합니다. 두 관점은 하나는 뭐 이성 또는 지성, 다른 하나는 정서 또는 감각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사고를 논리적으로 하고 뭐 체계화된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이성과 지성, 뭐 감정, 감각 이런 것이 정서와 감각. 이렇게 뭐 각각의 특징을 말해줬죠. 이 두 요소 이성, 지성하고 정서, 감각은 이제 반드시 연말을 해야 된대요. 어떤 하나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 뭐 둘 다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IQ, EQ를 모두 강조한다. 근데 그러나 어떤 뭐 이렇게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죠.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또 대립되는 것도 아니고 분리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언어의 내용과 관련해서 이렇게 뗄 수 없는 어떤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소개를 하겠죠. 첫 번째는 이제 눈치를 채시면은 이제 지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언어적 활동에 의해서 사고와 개념이 형성이 된대요. 그러니까 어둡다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어둡다라는 단어가 있어가지고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형성된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언어 덕분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 우리가 말이 없다면은 사고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까? 뭐 궁금하시죠? 근데 동물들이 말이 없는데 동물들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사고의 수준까지 어떤 생각이 가능한가? 뭐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제 따라서 내 생각으로 느끼는 지성과 정서가 무엇인지도 정신 차리고 보아야 한다.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뭐 도입을 하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이제 또 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럼 이제 실전편이죠. 무엇을 훈련해야 되냐. 첫째 이렇게 하고 뭐 둘째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성에 대해서 좀 더 앞에 내용을 심화하여서 이제 구체적인 어떤 지성을 발전시키는 실천법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 되려면 오히려 또 정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많이 알고 판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정서가 바르지 않으면은 이제 이성적 판단이 불가능하죠. 되게 과학적 지식이 많고 이런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정서적으로 불안하거나 하면은 우리 이 사회에 어떤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뭐 그런 식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성의 문제다. 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소용이 없다. 지식이 많아도 정서가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으면 인간성이 없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단락 4에서는 정서였고 여기서 마무리죠.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제 뭐 어쩌고 예? 아무튼 두 가지가 둘 다 중요하다. 뭐 이런 식의 내용입니다. 서술상 특징을 보기에서 찾아 바르게 묶은 거는 뭐 다른 의견을 비판하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2번은 논지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타당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딱 한 번만 나오면 돼요. 그러니까 논지를 제시하고 사례를 통해 사례,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설명했죠. 뭐 이렇게 제시를 하고 뭐 예를 들고 하는 거죠. 뭐 전반적으로도 그런 식이죠. 뭐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 이것도 어떤 예시가 되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니은이 맞고 디귿은 이제 실제 시험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지울 수 있죠. 니은 안 들어간 거를. 그래서 이제 디귿을 판단하지는 않을 텐데 이제 연습을 할 때는 판단을 해야 됩니다. 사례를 들어 대상의 변화 과정을 통시적 고찰하고 있다. 통시적 얘기는 앞서 강의에서도 얘기했었죠. 어떤 시간의 흐름이에요. 60년대는 이랬고 70년대는 이랬고 꼭 이런 숫자가 안 나오더라도 뭐 조선시대, 뭐 중세시대에는 이랬고 뭐 이런 시간의 흐름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럼 답은 리을이 되겠습니다. 개념의 의미 규명, 뭐 정서, 뭐 이성, 뭐 이런 거다. 뭐 이런 걸 계속 얘기하고 있죠. 지성이란 뭐냐? 뭐 이런 개념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개념 간의 관계다. 지성과 정서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뭐 필연적인 관계다.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이루는 그런 뭐 서로 그런 관계다. 답은 4번이 되겠고 단락별 글 구조도는 아까 그려봤듯이 도입을 하고 여긴 뭐죠? 지성을 얘기하고 뭐 지성을 발전시키는 거에 대한 실전 그리고 여기는 정서 그리고 마무리. 그래서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거 아까 한 얘기고요. 뒤에 연습 문제들은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